네,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랑 유사한 개념, 그러니까 쌍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보통 자성체 쪽에서 또 쓰는 그 저항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관련된 자료를 보시다 보면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코어 시버티, 그러니까 영어로는 코어 시버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보통은 그냥 책에는 보자성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물질을 자화한 후에 자화력을 제거하여도 어느 정도의 자화 상태를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 그래서 이제 동의어로 잔자성이라고 게 있는데 이게 참 적절한 용어 같아요. 자성이 잔류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자성 특성이 크다는 거는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자석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석을 한번 생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땅에서 파내거나 무슨 그런 우리가 그 자철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석 성분이 있는 철을 파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석을 공장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석을 만드는 물질은요, 보자성이 굉장히 큰 재료들입니다. 한번 자화가 되면 그 자화적 특성이 오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 자성체 설계할 때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자성이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화 성분이 유지되려고 하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약간 전력전자 쪽에서 이해하시면 보자성이 크면 자화 성분이 잘 안 벗겨요. 자화의 방향이라든가 자석 성분을 없애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력전자 쪽에서는 자기력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보자성 특성이 좀 약한 애들, 좀 낮은 애들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용어 설명들이 나오니까 이 보자성이라는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끔씩 언급되는 용어인데 퍼미넌스, 릴럭턴스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 자료 중에 그 인덕터 설명할 때 이 P라는 용어가 퍼미넌스 약어인데 이 퍼미넌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퍼미넌스 용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몇 개를 찍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퍼미넌스는 쉽게 얘기하면 릴럭턴스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릴럭턴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릴럭턴스는 자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릴럭턴스라고 되어 있고 마그네틱 퍼미넌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퍼미넌스든 릴럭턴스든 이 용어는 자성체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저항 혹은 그 리액턴스 이런 저항 성분에 대한 용어가 있듯이 자석 안에도 자기력을 이게 뭐지? 자개 강도에 의한 물질에서 생성되는 자속량을 결정하는 자기 저항이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저항을 레지스턴스라고 부르지 않고 릴럭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생기는 거를 방해하는 특성을 릴럭턴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뒤집은 숫자, 즉 릴럭턴스가 높아요. 즉 자기력선이 안 생기는 역수를 뒤집으면 이게 이제 자기력선에 대한 전도성을 나타내는 이제 퍼미넌스라는 이제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릴럭턴스를 이해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전기공학이나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전공 과목 배우면 이렇게 모터 관련된 것 어떤 과목이 있잖아요. 뭐 전기 모터 설계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배우시다 보면
그 릴럭턴스 모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릴럭턴스 모터는 릴럭턴스가 최소가 되도록 그 아니 뭐야 그 스테이터는 고정돼 있고 그 로테이터가 릴럭턴스가 최소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힘들을 릴럭턴스 토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과목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릴럭턴스는 뭐다? 자기 저항. 릴럭턴스 모터는 그 자기 저항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가 발생한다. 그런 거를 이용하는 모터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도 이걸 영어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찾아보니까 마그네틱 릴럭턴스라고 공식 명칭이 있고요. 그냥 한글로는 아니면 국내 이게 대학원이나 대학교 교재에 배울 때는 교수님들께서 보통 R로 표현하시고 이제 자기 저항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R이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성체에서는 릴럭턴스의 약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 기자력이 있고 자속이 있거든요. 기자력은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저 인덕터 영상 보시면 알 텐데 그 자성 어떤 물질에 권선을 감으면요 F는 Ni에서 권선 곱하기 전류로 기자력을 F라는 기자력으로 표현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생기게 하는 전기적 에너지의 크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공학으로 설명하면 얘가 전압에 해당합니다. 즉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 전자의 차이, 전하량의 차이가 전압인 것처럼 기자력은 자기 력선이 발생하게 하는 자기 압력의 차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용어가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기자력은 자기 력선이 생기게 하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고 밑에 자속은 이제 우리가 빨간색이랑 파란색 자석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석의 그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철을 끌어당긴다든가, 그러니까 같은 극이면 밀고 다른 극이면 당기잖아요. 그게 자속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속을 전자공학 쪽에서 이해하시면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에서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기인되듯이 여기도 기자력에서 자속이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전압 유용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공학적인 약간 개념이 필요해 하거든요. 전압에서 우리가 전류가 나오면 우리가 저항이 되는 것처럼 기자력에서 자속을 고려한 게 바로 자기 저항 일렉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쌍대성의 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공학에서 사용되는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식을 이해하시면 그거를 이렇게 좀 약간 암기를 하시더라도 기자력에서 기자력 전압이 전류 자속과의 비가 저항 자기 저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력은 전압이 아니라 여기서는 암페어 턴, 그러니까 우리가 NI 권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암페어 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AT라고 쓰고요. 자속은 이제 웨버라는 단위를 써서 이 WB를 쓰거든요. 그래서 암페어 퍼 웨버가 자기 저항의 단위이고, 요게 이제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우라고 하시기는 좀 뭐하지만 이거를 계속 자주 보셔서 일럭턴스는 자기 저항이니까 기자력 나누기 자속, 이렇게 좀 얘를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의 역수가 이제 자기 저항이 크면
역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큰 이게 역수가 되면 숫자가 줄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하면은 자속 전도 자속 발생량 약간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는 자속 발생 자속 이거 자속을 전도라고 하면 자속 발생률 정도가 되겠네요. 이걸 굳이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자기 저항이 크면 자속 발생이 적고 자기 저항이 작으면 자속 발생이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